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도 분명 좋겠지만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 오늘 정리해둔 내용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신 이후에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시황 분석이죠.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최근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지만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 변동성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미국의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가미가 되고 있으니까 미중 무역 분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일 또 주요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은 동시만기일이잖아요. 이날 수급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시만기일 이후에 삼성전자의 매수세 유입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유입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투심이에요. 제가 투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시만기일 이후에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의 미국 대선 관련 토론이 있었죠. 미국 대선 토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테마성 자금 이동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테마가 좀 우세한 상황을 보여줬죠. 또한 24일날 예정되어 있었던 금투세 관련 토론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래도 여론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야당 내에서도 시행이냐 유예냐 이렇게 갈리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찬성 쪽 토론자 모집에 차질을 겪고 있다. 즉 이 말이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사실상 이 금투세 악재만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신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수급이 골고루 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연중 최저치 기록하고 있죠. 예탁금도 말해 뭐합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그냥 시소 흐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지금 시소 흐름이 주도 업종들하고 테마주들하고 골고루 같이 손잡고 룰루랄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다음 날은 이런 식으로 또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패턴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강세였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토론 일정이 진행되면서 해리스 관련 테마주들만 강세를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랑 신재생 쪽에 수급이 약간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 업종은 자연스럽게 수급이 부족한 형태라서 시소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신재생 이쪽 오르면은 바이오 업종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바이오가 올라간다면은 2차 전지 신재생 이쪽이 조금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패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놈의 금투세 사실 이것만 좀 해결되고 유예한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만 좀 올라와주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기 자금들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업종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다리는 업종별 순환 장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본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금양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새로운 배터리 시장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비전과 전략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가지고 전망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봤으니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 입장에서도 보기 좋겠지만은 이제 막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도 오늘 정리해둔 내용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조금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두절미하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내용을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나 유치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695 배터리의 시장 동향도 중요한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테슬라, 리비안, 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또 샘플 테스트가 진행을 되고 있는데 금양 4695 배터리의 우수한 성능과 잠재력을 입증하는 셈이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성능이 있고요. 안정성도 강화시킬 수 있죠. 국내 경제 상황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4680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양은 4695 배터리에 집중을 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요 고객사도 보시면은 테슬라, 리비안, 벤츠, BMW까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일정을 보시면요. 469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다. 내년 6월에 시작이 되면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다. 근데 내년 6월이라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반영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대비 주행거리가 44%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2170 배터리를 생산해서 1월부터 인도 릴라이언스에 2170 배터리 공급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설비도 지속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또한 자금 조달과 투자 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생산 설비 투자를 유치해서 생산 능력을 캐파를 키우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OTC 마켓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보시면 4분기에는 보통 2차 전지에 이 수급 캐즘이 발생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다소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4695 배터리 공급 논의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 수급 캐즘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간의 이런 간극이 발생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연말 다가오면서 자동차 제조사와 같은 주요 고객들이 이제 재고를 조정하고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 출시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문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라고 말하는데 어찌됐건 금양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바로 기술적 분석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금양의 주봉 차트예요. 매물대 차트를 켜놨는데요. 매물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매물이 많고 이 구간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의 조정이 지속되면서 개미들은 대부분 만세를 부르고 있는 타이밍에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 트위저 바텀 형태의 패턴이 출현을 했는데요. 트위저 바텀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변곡 패턴으로 알려져 있죠. 근 7개월가량 거의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주구장창 하락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위저 바텀 패턴이 발생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의 반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저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이 고점 49,200원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해서 MSB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 건데요. 물타기라는 거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매수는 오히려 물타기가 공격 수단이라면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해주는 그런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해둔 거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0.2%가량 오른 2.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치인데요. 어찌됐건 금리 인하는 지금 기정사실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해서 경기 침체 여부가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CPI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무난한 발표를 했다. 또한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성장 섹터고 2차 전지 섹터가 바로 성장 섹터잖아요. 또한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 이후에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해리스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잇는 전기차 지원 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대부분이 3분의 2 토막 이상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어요. 매도할 주체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금리 인하 시점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지수 상승 가능성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국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유입 가능성도 주시를 하면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지켜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도 금양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두시면은 앞으로도 나오는 내용들 다루면서 금양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